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최근 이렇다 할 재료가 없는 우리 시장에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소식이 하나 있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소식인데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첫 방미 일정으로 처음으로 투자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의 3조 3천억 원대 투자 소식인데요. 이번 넷플릭스와 또 넷플릭스 서렌도스 씨와 윤석열 대통령은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4년간 한국에 3조 3천억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니까 총 6년간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한 금액의 약 2배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서렌도스 넷플릭스 CEO는 앞으로 4년간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또 리얼리티 쇼에 투자를 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오징어 게임과 더 글로리, 피지컬 100 등의 작품을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렌도스 CEO는 이전부터 사실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드러내 왔었는데요. 2021년부터 이미 장르와 포맷을 불구하고 한국의 스토리텔러들에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면서 투자 의지를 밝히기도 했었죠. 이번 방미 일정 중에 이 첫 번째 투자 소식으로 이러한 소식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도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번 방미의 주요 테마인 이 반도체와 또 IRA에 관한 소식에도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방미 일정 포인트 분석, 넷플릭스 투자 유치, 다음은인데요. 다음은 어떤 소식이 펼쳐질지, 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떤 재료가 될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현 상황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를 오늘 또 이슈 플로우에서 김영일 전문가가 다뤄주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항상 정책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또 대통령의 그런 행보에 따라서 어떻게 또 가야 되는지 보는데 오늘은 방미 일정 포인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에 공개된 건 넷플릭스라서 오늘 또 OTT가 움직이는데요. 관련된 플로우 체크해 보시죠. 자, 세 가지로 보겠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이런 동선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번 방미 일정에서 어떤 거를 또 얻어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략까지 보겠습니다. 방미 일정에 뭐 이것저것 하는 게 많네요. 하나씩 볼까요? 네, 일단은 최근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을 지나가고 있죠. 네네. 거진 4거래일 동안에 10%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너무 빨리 빠졌죠. 네, 요게 이제 거의 한 3주 정도, 그러니까 한 20일, 20거래일 정도 이제 만에 끌어올린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거의 4일 만에 다 빼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일장춘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시장의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이제 뭐 복합적인 부분이죠. 지금 또 이제 히토리오 관련주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푸틴의 발언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감들, 이제 연준이 역시나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려감이 형성이 되면서 안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근데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이는 게 지금 이제 CFD 물량인 것 같습니다. CFD 물량에 대한 이제 청산일이 다가오게 되면서 이제 신용 물량이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일제히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SG 증권에서 매도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도 상당히 하락폭이 커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연쇄 작용에 대한 우려감인 거죠, 결국에는. 약간 심리적인 문제인가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신용도가 높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약간 이제 이러한 이 연쇄 작용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물량들 계속해서 좀 이제 뱉어내고 있고 지금 이러한 것들이 나비 효과로 계속해서 퍼져 나가면서 아무래도 시장의 하락을 유도를 하고 그러면 또 이제 반대 매매 물량이 또 나와버리고 그렇죠. 지금 이제 이런 식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신용 잔고 봤을 때 조금 더 물량은 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나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정도는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번 주 정도 지나가고 다음 주 FOMC 결과 봐야지 결국에는 또 이제 바닥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살짝 조심스러운 구간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군요. 그런 구간에 이제 역시나 수급을 좀 받아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리고 이제 각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또 총수들과 함께 이제 방미 일정을 또 지내기 때문에 방미 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방미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이 이제 합류를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대기업 총수들도 이제 한 20년 만에 다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방미를 하게 되고 역시나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방미 일정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플로어에 얻어내야 될 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게 되면 이제 이번 동선입니다. 어제 일단은 이제 넘어가셨고
그래서 오늘 일단 처음으로 넷플릭스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네. 그래서 뭐 쇼박스라든지 뭐 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사실 최근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의 이제 우려감들이 좀 많이 이제 섞여 나오고는 있는 상태죠. 네. 워낙에 뭐 영화 산업도 지금 이제 최근에 문제가 좀 이제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 예,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기는 해요. 네.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기는 하고, 그 다음에 뭐 3.3도 투자 유치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국내 OTT 기업들은 여전히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넷플릭스가 이제 선순환 될 수 있는 실적 구조를 쌓아놓고 있는 거지. 네. 국내 OTT는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약간 이제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조금 더 성장성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리고 확실하게 좀 기대감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컨텐츠 쪽을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4월 25일에 이제 나사를 방문한다. 역시나 이제 올해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누리호 추가 발사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4월 26일 역시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이죠. 그렇죠. 네,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오갈 수밖에 없겠죠. 네. 네, 4월 27일에 이제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 그다음에 이제 4월 28일에는 한미 크로스 라운드 테이블,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될 텐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도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최근에 워낙에 이 국제 정세가 굉장히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쵸. 국제 정세가 이제 불안정한 속에서 전쟁 얘기도 있고요. 네, 중요한 이제 의제가 역시나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IRA 법이라든지, 네, 맞아요.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지원금을 받기는 받는데, 네. 이게 지금 받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법안이 굉장히 이제 차별적이나 혹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 특수한 기술들을 빼가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중국에 또 투자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우리나라를 의도하에 두고 반도체 지원법을 발의한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한국 전기차에 대한 이 차별안들, 여전히 이제 이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이제 협의안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예. 이제 원전 기술에 대해서 소송 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이 소송전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또 한수원이 추가적으로 이제 뭐 체코 이 원전 수출권이라든지 앞으로의 원전 수출권에 있어서 지금 이제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또 이제 갈림길이 나뉘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일단은 않네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협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하나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이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자국 내에서 이제 이 중국이 자국 내에서 반도체를 다 수급을 할 수는 없으니까 사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 금지, 역시나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견제를 하니까 중국도 대응을 한 건데, 그러면 이제 대안을 어디서 찾을 거냐? 한국밖에 당연히 없지 이제 않나요? 네. 한국이 큰 대안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근데 미국이 팔지 말아라, 중국에.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정부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마 보조금이나 많이 주고선 그런 말을 네. 하든가 뭐 참. 그러니까 보조금도 지금 네. 어찌됐든 다 이제 다시 회수를 한다라고 했고, 초과 이익분에 백장장을 대해서. 해봤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기술도 결국에는 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게 되거나 혹은 이제 지원을 받고 시설을 늘리게 되면 이제 이 미국 쪽에서 이제 여러 인사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주하면서 기술을 뺏길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현재 미국의 요구가 너무 좀 이제 과하지 않나. 그럼 과한 만큼 무언가 미국 쪽에서는 당연히 또 이제 지원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받쳐주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중국을 또 어느 정도 견제하는 데 참여를 하고, 이런 이번 부분들이 방미가 또 중요하네요. 예, 이루어질 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부분에서 일단은 이 얻어와야 될 게 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네. 그 외에 이제 뭐 이번 방미할 때 뭐 이재용 삼성 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다음에 뭐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제 4대 총수들이 다 모이잖아요. 메이저가 다 가는 예, 메이저가 다 가고, 이제 122명의 대기업 중소기업 이제 또 사절단이 또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뭐 한미 첨단 산업 포럼,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 기업들이 관련해서 미국과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제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하려고 계속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고 네. 지금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투자 계획도 지금 다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IRA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러 가지 투자 계획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금 반도체 IRA 원전 그리고 각 기업들의 앞으로의 이 투자 방향성 네. 이러한 것들이 이번 방미 일정에 어느 정도는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플로우를 좀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슈퍼을이 돼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기술력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잘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그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슈퍼을을 안 만들려고 계속해서 제재도 가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얻어내야 할 게 많은 방미 일정입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운데요. 어떤 거 봐야 될까요? 네, 뭐 일단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법, 그다음에 IRA가 가장 큰 두 가지 화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지원법 이 정책이 기업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할 것을 이제 요구를 이미 한 상태죠. 네. 그리고 이제 보조금 초과 이익분에 대해서는 이제 환수를 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밀에 대한 이 자료 제출을 어디까지로 이제 또 포함을 할 거냐, 범위를 어디까지 둘 거냐, 네. 이런 이제 상세한 사항들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은 최대한 또 이제 안 줘야 되잖아요. 네. 엄연히 이제 우리의 기술이고, 당연하죠. 미국 측에서는 애초에 이제 예전에 이 파운드리 쪽에 이 나노 기술이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막 치고 올라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이쪽에 대해서 반도체 이제 연구소 세우고 그렇죠. 파운드리 쪽, 나노 기술 쪽, 이제 이 미세화 공정 쪽을 계속해서 좀 이제 발전을 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직접적으로 발전을 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빼오는 게 가장 편하죠. 그리고 오래 걸리잖아요. 네, 오래 걸리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미국의 어느 정도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가드레일을 얼마나 좀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방미에. 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미 미국 텍사스주에 약 20조 원 규모의 이제 이 파운드리 공장 설립 중에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흑공정 시설 이미 이제 20조 원 정도 투자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지금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논의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이야기를 잘 하고 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RA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세액 공제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아직까지 여전히 이제 공제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유연화할 수 있는 방안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조금 우회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좀 혜택을 볼 수는 있어야, 그래야지 이제 또 미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윈윈하면서 투자를 그렇죠.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여전히 또 뭐 국내 배터리 셀 3사들이 이제 이 미국의 기업들, 미국의 완성차 기업들의 또 이 비중이 높은 만큼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이제 IRA에 우회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웨스팅하우스 소송전,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한수원이 이제 체코 원전 수출 건들을 이제 반려했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하고 또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지 말씀드렸듯이 수출권이 좀 잘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 통상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거의 한 팀이 돼서 다른 글로벌 경쟁사들하고 붙어야 되니까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겠네요. 그렇죠. 네. 빨리 좀 해결이 되어야지. 지금 이제 또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의 또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해결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각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니까 이제 MOU 건들이 이제 수십 건 대기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MOU 건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반응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지금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이제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시장의 분위기가 좀 네. 굉장히 좀 애매한 상태고,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큰 반응이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또 가장 크게 탄력이 나오는 게 굉장히 일부 개별주와 그 다음에 이제 뭐 히토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지금 지속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번 이슈 방미 일정으로 인해서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 수급 자체가 크게 몰릴 확률이 굉장히 좀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의 투심이 지금 이번 주 자체는 많이 죽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네네. 저도 지금 CFD 물량이 전체적으로 좀 다 나와 주어야, 그리고 이제 이 반대 매매 물량이 좀 다 나와 주어야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방미 일정에 대한 이슈 플로우를 조금 이제 확인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슈 플로우를 확인을 하면서 결국에는 앞으로 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 그거죠. 네, 그걸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간 거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이제 미국을 간 거기 때문에 이 이슈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면 앞으로 이게 단기로 끝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제 이어질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뭐 생산량이 계속해서 이제 뭐 미국 쪽에서 이제 비중이 늘어난다라든지 그러면서 또 벤더사까지도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제 길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슈 플로우 정도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플로우에서 나오는 이런 방미 일정은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투자의 힌트를 얻으시고요. 전략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나눠주시죠. 일단은 방미 일정은 시장의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만했지만 네. 오늘의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CFD 물량이 조금 이제 큰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네, 지금 네. 결국에는 그냥 물량을 시장가로 다 던져버리는 거고 청산을 그렇죠.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청산을 해야 돼서 물량을 다 던져버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연쇄 효과가 일어난다. 네. 결국에는 이제 이 CFD 물량에 대해서 신용도가 높은 종목들은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이제 심리가 작용이 되게 되면서 그렇죠. 관련 없는 종목들까지도 물량이 나와버리는 그런 이제 우려감들이 있을 거고요. 흔들리면 안 되겠네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종목들이 또 크게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도 이제 물량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지금 시장이 4일 만에 말씀드렸듯이 한 20거래 정도 만에 올려놓은 걸 다 빼버렸거든요. 네. 순식간에 이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번 주 정도는 역시나 좀 보수적인 매매가 필요하고요. 다음 주 FOMC 결과가 이제 결국에는 한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네. 한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지금 많이 낮아졌죠. 그렇죠. 많이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바닥을 잡았을 때는 결국 다시 순환매는 돌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여전히 아직까지 기대 중인 게 최근에 뭐 이제 미국 쪽에서 반도체에 관련된 이야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죠. 자꾸 이제 우리나라에 중국에 좀 팔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더 안 좋을 것 같다 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다만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쪽에 이 물량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은 2분기 정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또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은 분명 올 거니까 여전히 이제 이러한 뭐 플로우를 좀 확인을 한다라든지 네. 아니면 FOMC 이후에 시장이 자리를 잡았을 때 저점에서 자리를 잡았을 때 결국에는 또 이제 이 같은 구간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 10월 달 그리고 12월 달을 한번 생각을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10월 달부터 쭉 상승이 나오던 시장이 12월 달에 약간의 이제 실망감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흔들렸고. 크게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파월의 발언이 이제 또 안 좋게 나오면서 네. 시장이 하락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는 해요. FOMC라든지 뭐 푸틴의 발언 미중 갈등. 그런데 사실 이 이슈들은 지금 시장이 올라올 때에도 사실 나오던 이슈였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네, 지금 모르는 게 아니고 시장이 사실 그동안에 그렇게 크게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시장이 저는 너무 과열이 됐기 때문에 네. 과열된 상황에서 신용된 물량을 지금 다 청산하는 과정에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시장이 좀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로벌 이슈보다는 국내 집안 이슈라는 거죠. 집안 예. 이슈다라는 게 저는 좀 중요한 것 네네네. 같고 그러면 지금 외국인 물량들이 빠지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과열이 너무 이제 크게 됐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건데 쉬어가는 구간이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죠. 그럼 네, 이 부분은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오히려 이렇게 빠르게 빠져버리면 네. 또 금방 빠르게 빠지면서 또 금방 자리 잡고 또 빠르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출현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한 달, 두 달 내내 질질질질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것보다는 그냥 빠르게 하락해버리고 하락할 거. 그 다음에 또 자리 잡고 반등 나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반등 나올 때는 또 쭉쭉쭉 이 길게 우상향을 해주잖아요. 우리 네. 시장이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지금 현재 하락에 대해서 물론 하락폭이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저는 하락 이후에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락 이후에는 또 올해와 비슷한 분위기. 결국에는 이제 갔었던 종목들이 또 갈 거기 때문에 올해 분위기를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서 하락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활발하게 순환이 돌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가 이슈 플로우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투자의 힌트들이 이번 방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키워드로 정리가 다시 한번 되는 것 같습니다. 체크해 보시면서
다시 반등 줄 때 기회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문가였습니다.